현재의 투표 상황으로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은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TV는 오늘 있었던 정봉주 의원의 기자회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도 문제였지만 오늘 회견문에 실린 내용이 더 심각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백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를 뿌리 뽑겠습니다로 시작된 기자회견. 이런 기자회견이면 안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모두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기대했던 입장 발표는 이런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또 다른 윤석열이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재명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내가 5등 안에 들어서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의 발목을 잡겠다. 아마도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청래가 들으라고 일부러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정말로 했다면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꽉 찬 이유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의 관심사도 다름 아닌 발언의 진위 여부와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할 것이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체 회견문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론관을 빌려갖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요. 토요일 날서부터 알아봤는데 이제 주말에는 못 빌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역 의원 신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의원분들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백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론관을 빌리려면 현역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금요일 정도부터 연락을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정론관을 빌리는 과정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봉주 전 의원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나온 반응들이 연락을 회피했거나 싸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기자회견문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익숙하게 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처럼 다른 이슈로 현재 이슈를 덮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문제를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이를 키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 쉬쉬하지만 민주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은 희생과 욕먹을 각오로 민주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에는 정풍운동이 필요할 만큼 커다란 문제가 있고 당원 대회와 선거가 끝나면 윤석열과 전쟁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재명 파리하면서 이재명처럼 행동하는 이들을 골라내어 민주당에서 잘라내는 정풍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정풍운동 대상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 권리당원이나 지역당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원들 중에 특정 누군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 무척이나 애매한 화법으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떠오르던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역시나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다로 듣는 사람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안철수가 말하길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화법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이재명 파리를 꺼내기 전에 하고자 하는 일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음을 밝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억측을 양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무척 우려하는 일이지만 이런 문장으로 다른 이미지를 앞에 넣지 않으면 이재명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여지를 주었거나 힘을 키워주려고 의도적으로 방조했거나 그렇게 해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겠지. 심각하다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누구나 이어갑니다. 정 전 의원은 이런 수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칭 타칭 정치천재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정봉주입니다. 솔직히 저런 자세로 회견문을 읽으면서 존경이니 사랑이니를 말한다 해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정론관도 아니고 백브리핑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무척이나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하는 호가호의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져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습니다. 벌판에 홀로 선 이재명의 유일한 계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해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형식적인 이재명 대표 띄우는 발언 1분 정도는 삭제했습니다. 들으신 내용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드는 궁금증과 우려가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하려는 일이 실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에서 그런 일을 하자고 결의해야 하고 당으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풍운동을 할 만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내부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폭정이 돌을 더하는 급박한 정치 환경에서 내 편이 전무하다시피 한 언론 환경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궁지에 몰릴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정봉주 전 의원은 누구와 상의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견문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그 누구와도 상의를 했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파리 대상이 누구냐며 기자들도 사실상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지만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쳐들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파리하는 정풍운동 대상자라 답변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오류가 없고 진실이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보고 저처럼 비판하거나 정봉주 전 의원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정풍운동의 대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낙인 찍혀 정풍운동 대상이 되기 싫으면 못마땅해도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 발언에 있었습니다. 지금 당원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진행되어 온 투표 결과를 볼 때 무난히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고 누군가가 정봉주 전 의원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더 볼 것도 없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뭘 해야 할지 분간도 못하고 철딱선이 없는 애들처럼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냐고 국민들에게 아주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레기들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밝힌 내용들에 대해서 단언컨대 정봉주 전 의원은 책임있는 당내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류의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을까요? 저는 비판받았던 이들이 강성당원이니 개딸이니 하며 들먹인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6년에 목함질에 밟아 평생 불구가 된 2명의 장병이 정봉주 전 의원의 실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24년 총선 전까지 정봉주 전 의원은
그분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음이 거짓말하다가 밝혀졌고,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실수를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분들을 만나려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분은 어떤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의 사건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윤석열 그놈이라서가 전부일까요? 정봉주 전 의원은 정풍운동을 말할 것이 아니라 평생 불구가 된 두 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어서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충고를 드리자면, 당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유명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냥 유명하다는 것이 전부라는 걸 인지하길 바라고, 오랫동안 정치판에 있었지만 민주당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면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짝다리로 회견문을 읽는 듯한 모습은 앞으로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